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적절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은요. 처음에 가입을 할 때부터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 가입 원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진화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용하고 똑똑한 보험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1-2662번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013-3366-0110번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이훈수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훈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 가입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를 갖고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재로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평균적으로 약 90% 이상입니다. 그에 반해 5년 안에 해지율 또한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 시 뚜렷한 목적과 그에 맞는 구성 없이 가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보험 가입은 어떠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받으면 그거에 구성을 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비라고 봅니다. 이제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수 소비로 돈이 나가게 되죠. 그런 내수 소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 가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빼고 정확한 목적에 맞는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가성비 좋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4가지를 기준을 더 봤는데요. 이 4가지 기준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가성비 좋은 실손보험으로 먼저 보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금 또한 구성을 하실 때 자기 연봉만큼 진단비를, 특히 암 진단비를 구성을 해야 되죠. 이 이유는 암에 걸려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1년 또는 2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수준을 진단비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상황에 맞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종신보험 또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보험의 구성을 제가 좀 약간의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일단 단연코 첫 번째는 실손입니다. 이 실손인 이유는 일단적으로 전체적인 병원비를 실손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보험료가 저렴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이라는 거는 암, 그리고 뇌 관련,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 관련.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이 기타 부분에는 수술비라든가 또는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놓으시면 이 3가지를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자기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급여 수준에서 약 한 8% 정도로 나타내면 딱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 의료 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시청자님들 증권을 보면은 자기는 입원비가 있다, 아니다, 또 통원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손 의료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했거나 이 치료라는 거는 상해든 또는 질병이든 상관없이 입원에 대해서 치료를 했거나 또는 통원을 해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제비를 타서 그 약제비를 쓰거나 하는 데는 전체적인 병원비에 대한 그거를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기준으로는 비급여에서는 90%, 비급여에서는 80%, 급여에서는 90% 수준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의 실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죠. 이 실손 의료비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갱신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든 실손 의료비는 우리나라에서 1년 갱신이 되는 거죠. 1년 갱신이란 말은 자기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지 기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도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 실비도 무조건 좋기는 하지만 좋다고 해서 그 유지가 힘들면은 만약에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지금 실비로 약간은 지금 실비로 가입을 다시 하셔서 부담을 좀 더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3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4월이죠. 평균 수명이 변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개발이나 또는 연구원에서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평균 수명의 수명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전에 2013년도 4회 때부터 5회, 6회, 7회, 8회 올해 그리고 2019년도 9회 때는 평균 수명이 저번에 경험생명표 변동보다는 약 2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88.5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83.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손해보험에서 진단금 또한 평균 수명을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고령화로 되고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건강면이 이루면서 병 같은 경우를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남녀 평균 수명은 증가를 하고 그에 반해서 사망 위험률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병들이나 아니면은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식습관에 따라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대해서 3대 질환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 원인이라는 거는 질병 사망이 아닌 모든 사망을 해서 순위가 1위는 암, 2위는 뇌, 그리고 3위는 심장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진단비의 구성은 이 세 가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의 특약이나 담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연고 높은 거는 1위가 암인데요. 암은 가장 큰 원인은 일단적으로 4명 중에 1명입니다. 1명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암 발생이 돼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요. 일단 생명보험사에는 각가지 보장을 하는 범위가 뇌출혈이나 뇌졸중까지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세 이렇게 3가지만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아직 상품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이거보다 상위 버전인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질환 이와 같이 질병에 대해서 100%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2대 질병도 같이 담보를 가져가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3대 질환을 했을 때 우리가 연령별로 보험료는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 제가 한 보험사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성이 아닌 순수한 보장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장형 중에서도 일반 상품보다는 무해지 환급형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은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이 납입 기간 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 이후에는 일반 보험과 같이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상품의 장점은 일반 보험보다는 약 한 30% 정도 똑같은 보장인데 저렴합니다. 그래서 무해지 상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질환 이렇게 각각 1천만 원 기준으로 잡고 했을 때 40세 여성 기준은 약 한 3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남성은 4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50세 여성은 3만 9,800원, 그리고 남성의 기준은 5만 4,900원. 또한 60대 부분은 좀 상당히 조금 올라가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한 4만 9천 원에서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60세 때 7만 9천 원으로 이러한 질병들, 이러한 담보들이 각각 천을 놓았을 때 이러한 기준을 갖고 거기서 자기의 진단금을 좀 더 플러스 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은 기준을 좀 세워 놓으시고 하면은 보험 가입 시 좀 더 유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다. 암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암 보험에 따라서 또 그 암 보험료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연령별 암 보험료를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이제 급여 수준을 봤을 때 3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암 진단금에 대해서 예상컨대 한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정도는 1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40세 여성은 약 39,640원,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49,460원, 그리고 50세 여성은 45,000원 정도, 그리고 남성 부분은 66,000원. 60대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비싸지겠죠. 여성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안 나는데 5만 1,000원대,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올라갑니다. 9만 원대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암 3천이고 유사암 1천이기 때문에 이 암 진단금을 자기 상황에 맞게 좀 더 내려셔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손 의료비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하고 아까 질병 후유장애를 말씀드렸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는 1종에서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이제 약한 수술부터 5종의 이제 개복 수술까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진단금이 수술비가 측정이 돼 있죠.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하고 상해 수술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19대 수술비, 21대 수술비, 34대나 74대까지 이러한 수술비, 또한 5대 장기 관열 수술비나 비관열 수술비 이렇게 많은 범위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씩 넣어도 무관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입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일단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질병이나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인 기능이 영구적으로 장애 상태가 남은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죠. 한마디로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골절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아니면 손가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손가락 엄지나 검지 이런 데로 골절이 돼서 이제 일반인 같이 굽이지를 못하다든가 허리를 피지를 못하다든가 이렇게 장애율이 남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물론 여기 도표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좀 작게 표시가 됐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디스크는 약 10%에서 디스크 즉 수술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척추 한 마디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5% 그리고 수술 두 마디 정도를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약 20%의 장애율을 대충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의사가 견해서 질병 후유 장애 진단율을 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낸 도표고요. 그다음에 치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치매 같은 경우도 CDR 척도에서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 시대할 척도는 이제 2부터 주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3으로 돼 있는데 3 정도면 이제 중증에 해당되는 거죠. 시대할 척도 사면은 약 60%의 휴유 장애율이 정확히 남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치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암, 위암 같은 걸 걸려서 위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반절만 절제해서 2분의 1만 절제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병 휴유 장애율이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보험금을 또 이제 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 표로 보기에는 좀 많이 안 보여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병 휴유 장애는 일단 포괄적인 보장입니다. 신체 부위 13개 중 13개에다가 19개의 장기 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각각을 보장이 가능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이제 말하는 기능, 그다음 다리, 발가락, 외모, 척추, 체간골이라든가 팔, 손가락, 장기, 신경계 이렇게 13개의 신체 부위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병유기장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뭐 그 보험 특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각 기관에 따라서 장애율에 따라서 천치만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특약은 갖고 있으시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진단금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대 질환 그 진단금에서 암이라든가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같은 진단금은 한 번 걸리게 되면 한 번에 그만큼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정액제로 한 번 지급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회 진단 후 소멸이 되게 되는데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13개 부위에서 각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는데 아까 시달척수 3회 되는데 2도 이상부터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기갱신형으로 특약은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이 갱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질병휴유장애 가입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질병휴유장애 담보를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계속 요새 이슈가 될 수 있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약간의 치매, 즉 CDR 척도 2 정도 되면은 휴유 장애율이 약 40%입니다. 여기 보시면 40%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질병휴유장애 가입 금액 약 한 3천만 원 여기에 장애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40%라면 약 한 1,200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또한 이거를 지급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유장애 특약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뭐 이제 여기서 위암 절제 수술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장에 절제를 수술을 했다던가 그거의 장애율에 따라서 또 30% 또는 대장 같은 경우는 절제를 했을 때 50%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곱해서 계속적으로 곱해서 그 금액의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갖고 계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질병휴유장애는 되게 특이하게 비싸지 않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데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입 기간과 아니면은 보장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린데요.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6명 질병휴유장애 이 담보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무해지 상품이고요. 그리고 20년 납 90세 기준 그리고 1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험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40세에 16,000원 정도, 남성은 13,000원, 그리고 50세 여성은 21,000원, 남성은 18,000원, 60세에 29,000원 여성은 남성은 26,000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이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험생명표에서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휴유장애 특약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세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나는 100세 만기로 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하고 차이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0을 하나씩 정도 더 붙여주시면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제가 90% 정도로 기준을 잡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저렴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병휴유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제가 질병휴유장애를 3에서 100%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증권을 보험이나 다른 증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는 지금 질병휴유장애가 있어, 상해휴유장애가 있어 안심을 하실 게 아니라 꼭 증권을 보시면은 휴유장애가 보통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0% 이상 이렇게 표기가 아마 돼 있으실 겁니다. 증권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특약들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담보로 상해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3가지 담보 정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80% 이상 이것도 상해로, 상해 후유장애로 아마 넣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상당히 쌉니다. 한 100만 원당 아니 1000만 원당 한 80원 정도에서 800원 정도 그 정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휴유장애는 꼭 3%에서 100% 정기간 보장되는 거, 2%, 1%는 우리나라의 보험사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3%에서 100%가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측정을 하셔서 보험을 가져가실 때 좀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합리적인 보험료를 경제적 수준에서 8% 정도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험 가입 시 자기 목적에 맞게 알맞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또한 필수이고 아까 말한 3대 진단금에다가 여기서 경제적 요건이 조금 되신다고 하면은 수술비라든가 질병휴유장애에 대해서 좀 더 진단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고, 이제 가정이 생기거나 그렇게 가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자녀가 자라는 구간까지만 종신보험을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내수 소비를 줄이고 가입을 하는데 현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짜여져 있는 틀에 넣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맞춤형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보험도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잘 알고 또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목적과 경제 수준 등 여러분들의 맞춤 보험 가입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현명한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유리하게 보험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도움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연락 주시고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실시간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진화하는 어린이 보험인데요. 어린이 보험에 대한 궁금증 백주선 전문가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린이 보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어린이 보험 그냥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린이 보험하면은 사실은 태아 때는 가입이 안 됐고요. 출생신고 된 뒤에 이제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과거의 어린이 보험은 만기가 사실 24세 또는 25세, 30세 미만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 보험은 이제 태아 보험으로까지 발전이 되면서 뱃속에서부터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출산 연령 자체가 고령화가 돼가면서 이제 나오면서 혹시 이제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보험이 진화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보험이 태아 보험으로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만기도 100세 보장, 80세 보장, 30세 보장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만기를 설정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태아의 보험이 되시고 태아의 보험 가입한 게 출생신고가 되면서 태아 등재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어린이 보험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만기가 짧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발전을 하면서 만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크게 사람에 대한 인보험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단지 이제 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시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하나의 담보 가입 금액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성인 보험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맥시멈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5천까지도 가입이 되시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암 같은 경우도 1억까지 가입 받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의 가입 한도가 성인 보험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15세 미만의 어린이 보험에는요, 사망보험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냥 보험 사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사망보험금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도 성인보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납입면제 혜택인데요. 이제 지금 성인보험들 보시게 되시면은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납입면제 되시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어린이 보험을 좀 더 디테일하게 회사별로 찾아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유사암도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왕이면은 보험금 좀 많이 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린이 보험이 뭐 똑같은 질병이라도 보장 금액이 크고요. 게다가 납입면제 혜택 최근에는 유사암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어린이 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요. 핵심이군요. 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그냥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만기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 전부 다 100세 만기 하니까 100세 만기 우리 아이들 100세 만기 해줘야지.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 있어서 예. 나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만의 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30세 만기로 내가 우리 가정력도 있고 뭐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내 아이가 100세 만기에 좋은 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100세 만기로, 또는 100세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80세까지만 하고 싶다 그럼 80세 만기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좀 보험료를 이제 책정하는 것도 조금 달라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은 30세 만기로 또는 25세 만기로 보험을 했다. 그러면 이 보험은 무조건 해지가 될 거거든요. 내가 원하고 원치 않건 해지가 된다는 전제를 깐다면은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의 적립보험료를 넣어가지고 어차피 해지 환급금을 나중에 수령하게 될 때 그만큼의 환급금을 더 이제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두 분이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여행 간 데 쓴다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예. 뭐 유학 자금으로 보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절대 적립보험료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험은
어찌됐건 간에 시작 자체가 100세의 해지가 되고 100세의 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환급금을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100세의 환급금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절대 적립보험료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자면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줄이고 싶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최근에 한 1년 이내에 나오신 상품들이기 얼마 때문에 안 됐네요. 그렇죠. 예. 한 3, 4년 또는 7, 8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을 이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만약에 이제 100세 만기로 했다 그러면은 납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납입 면제 혜택이 넓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뱃속에서부터 가입해가지고 한 20년 납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돈을 다 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세 안에 암에 걸리거나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럼 보험회사가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납입 면제 혜택이 보험료를 다 냈기 때문에 납입 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더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게 이 보험들의 장점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담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 안 되는 담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예.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9세의 성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담보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성인 담보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1,000만 원씩밖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예. 근데 이걸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연령에 따라 다이긴 하지만 5천까지 또는 최소 2천까지는 예. 그 담보들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꼭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해지 환급형 상품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입원비 특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입원했을 때 2만 원 받는 이 특약 보험료가 암 진단 자금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고객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 상담할 때 입원비도 넣고 암보험도 넣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고자 한다면은 입원비를 2만 원 넣으실래요? 아니면 암 진단 자금을 1,000만 원 넣으실래요? 한다면은 만약에 아나운서님은 어떤 걸 넣으시겠어요? 저라면 암 진단비를 그쵸. 크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암 진단 자금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입원 빈도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 만기로 꾸미더라도 담보를 입원비 같은 담보들은 한 20세, 25세, 30세 만기로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보험료를 현격하게 줄이면서 입원을 했을 때 보험 혜택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담보를 100세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나 이렇게 중요한 담보들은 만기까지는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입원비나 기타 특약들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담보로 기간을 짧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료의 효율을 높이면서 이제 보장은 좀 더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따져보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 보험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무조건 100세 만기가 좋은 게 아니라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만기를 조절하거나 또 뭐 무해지 환급형 이용가 시가다. 그리고 납입 기간 조정하셔도 좀 합리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원비보다는 진단금 위주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꼭 전해드릴 때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상담할 때 시청자분이나 고객들한테 말씀드릴 때 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보험은 부모님의 보험입니다. 근데 예.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묘한 거는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남편의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시는데요. 자녀의 어린이 보험은 거의 해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높게 설정하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보험은 부모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보험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담보들이나 중요한 담보들만 구성하시고요. 부모님들의 보험이 가장 중요하니 부모님들의 보험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같은 조건이라면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 측면이나 보장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해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이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되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와 혹은 나의 자녀의 어린이 보험 준비 생각하신다면 연락 주시고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셔도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예. 그리고 네,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긴 한데요. 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 보험을 저희 아이가 3명이 19살, 20살, 21살, 23살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2017년도에 어린이 보험을 들어줬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좀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금을 납부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험료 보니까요. 40만 원 네. 넘게 납입하고 계세요. 네. 그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좀 여력이 예.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네. 그러실 것 네. 같습니다. 보험료는 좀 줄이면서 그래도 아이들의 보장은 잘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걸 유지를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 주고 싶은 보장이 따로 있을까요?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좀 괜찮으실 것 같나요? 아무래도 그래도 반 정도나 그 정도 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험료는 좀 최소화하면서 보장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새 아이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메리츠와즈의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을 23살 남자아이 그리고 21살 여자아이, 19살 남자아이 앞으로 2017년도에 1년 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 각각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아이들 총 합쳐서 4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아이의 증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 놨는데 가입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보장은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백주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은 증권 내용을 봤고요. 내용을 잘 따져보면은 필요한 담보들은 다 어느 정도 설정돼 있고 예. 구성은 참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보장을 갖고 이 보험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료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지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보장 내용은 나쁘지 않은 보험이다. 근데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내용 보시면은 이제 암 진단 자금이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거기에 이제 다양한 수술비나 질병 후유 장애 중요한 담보들은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는 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담보들이 워낙에 좋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비싸진 것 같고요. 아까쯤에 제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준비하실 때 분명한 거는 이건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보험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보험을 만들어줘도 자녀분들이 나중에 가서 나 유지 안 할래 하고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핵심적인 부분만 챙겨가지고 좀 해주신다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이 보험료를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내주시다가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면 넘겨주실 텐데 그때 이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면은 분명히 해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여가지고 중요한 담보들만 구성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줄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대 진단금이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뇌혈관, 허혈 심장질환 담보들을 각각 이제 그전에는 뇌혈관 담보랑 허혈 심장질환 담보를 1,000만 원씩 하고 뇌졸중 심근경색을 1,000만 원씩 했는데 저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2,000만 원씩 가입하실 수 있는 걸로 좀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실비보험이 2017년도에 가입이 되셨는데 네. 사실 그 이전에 가입된 거로 따진다면 실비보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2017년도나 지금이나 실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변경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진단금하고 실비 챙기시고 거기에 이제 입원비 담보를 넣는데 일반적인 질병 입원비나 상해 입원비는 좀 보험료가 과하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이나 상급병실 입원비 이런 걸 좀 담보를 넣고 거기에 이제 수술 특약을 좀 더 부과해가지고 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많이 줄여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을 저는 이제 제안을 드려서 제가 한번 꾸며봤을 때는 41만 5,400원이라는 보험료가 한 26만 3천 원까지 보험료를 다운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것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구성한 거는 100세 만기로 했는데 사실은 저는 90세 만기로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는 3대 진단금과 실비 그다음에 필요한 질병 수술이나 이런 것들 넣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만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90세 만기로 좀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성인 보험을 설정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패턴에서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많이 유행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만기를 선택하실지 90세 만기를 선택하실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감액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자님.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예, 도움 되셨죠? 네. 자, 많이 메리츠 도움됐습니다. 화재에서 아이들 증권 각각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 자체는 잘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좀 보험료를 줄여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요, 보장은 더 크게 그리고 중요한 보장 위주로 무해지 보험 상품 이용하면은 보험료 훨씬 줄여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1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각각 아이들당. 네. 그런데 10만 원 아래로 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586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확정 이율 3%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망보험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뺄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면 따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예. 일단 이 문자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보험금 목적이 아닌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확정 이율이라는 걸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는 지금 유니버설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 이율하고는 표현은 안 되고 적용 이율이나 평생 이제 고정 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3%를 지금부터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3%를 계속적으로 고정을 해서 금리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저축보험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사업비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 물론 여기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 이율을 2.85에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2.85인데 여기 보험사는 제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3% 정도를 준다고 지금 해서 그만큼 해지 환급금의 도표를 보여주고 아마도 몇몇 납입 기간을 10년 납이든 15년 납으로 줄여서 거기다가 추가 납입, 즉 유니버셜 기능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납입 유예가 됩니다. 납입 유예가 되면서 월 대체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종신으로 활용을 하질 않고 이렇게 아마 저축성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10년 납이든 15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일반적으로 그 보험료만 내서는 이 3%의 확정금리는 연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하지만 지금 아마 추가 납입을 권유를 받으셨을 거예요. 추가 납입을 내면서부터 그 다음 달부터 추가 납입을 똑같은 비례로 10만 원 내면 10만 원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추가 납입 사업 비용이 적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하면은 이 정도의 환급률을 보여주고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추가 납입조차도 사업비가 덜 빠진다고 해도 추가 납입하는 순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10만 원어치 추가 납입을 하면서 사망보험금 10만 원어치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 가면 갈수록 사망보험금 자기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입하셨는지 정확히 적어주시는 않았는데 3% 정도면 최근은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이 같은 경우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확한 목적을 저축으로 하실 거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순수하게 저축 목적으로 해서 똑같이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후에는 200%가 된다. 똑같이 설정을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또는 별액연금으로 했을 때 똑같은 했을 때 영의 200%가 아닌 300% 이상 또는 350% 정도의 편차를 내기 때문에 그 비교를 안 해보셨고 단지 확정 이율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거에 혹해서 들여서 이거는 가입 자체 처음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락을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 아마도 저축성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핵심은 사업비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저축 목적이라면 해지를 하시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쪽으로 돌리시는 방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827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담보들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오늘 강의 시간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백주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험을 문의했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지 어느 정도 지나셨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보험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이죠. 그 실손보험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진단금 요 두 가지는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단금의 크기는 내 연봉에 비례해서 아까쯤에 이문수 전문가님이 강의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이제 진단금은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는 사람의 상황 따라 틀리거든요.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내 연봉에 한 2년 정도의 진단금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은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남성분이시라 그리고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면은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정기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는 실손보험과 3대 진단금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질병후유장애를 넣을 수 있으면 요 정도는 구성하시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가장인지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실비와 3대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까지 추천해 주셨고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고 또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